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9월 7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고용과 물가 상승의 전반적인 둔화 내용이 확인되었지만 유가의 강세와 견조한 ISM 서비스업 지수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살아나며 긴축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입니다. 미 국채 금리와 달러화의 기세가 뜨겁습니다. 인플레 싸움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통화 정책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고 달러 인덱스는 6개월 만에 105선을 돌파하면서 금 가격이 지난달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유가가 전일 기준 9거래일 연속 상승한 가운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의 통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펙 플러스 국가 간 협력에 만족하며 감산 결정을 통해 세계 원유 시장이 안정되길 기대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통화에 대해 시장에서는 두 나라의 유대 관계는 물론 유가 결정의 주도권이 오펙 플러스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이 2분기 GDP가 예상치 0.3%를 하회한 0.1%로 발표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ING는 전일 발행한 자료를 통해 유로존의 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잃고 있으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ECB가 다음 주 회의를 통해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단어, 키워드를 꼽자면 바로 유가입니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오르고 있는 국제 유가로 인해서 증시의 불안정성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전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유가 상승이 CPI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지금의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시장 전망 오늘도 방송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시장 천명 마스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실험 안녕하십니까. 9월 첫날 뵙네요. 자, 역사적으로 9월은 조금은 증시한테 안 좋은 날이죠. 1945년부터 현재까지 한 1% 넘는 S&P 하락세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동절을 맞이해서 대형 메이저들이 다시 돌아온 시장.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자, 과연 역사적으로 과연 계속 안 좋게 흘러갈지 아니면 8월 달처럼 8월 말 정도에 또 반등을 상당히 키워줬죠. 그런 장이 또 9월 달에 이어질지 상당히 긴장이 되는 그런 9월 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3분기의 또 마지막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음 주에 CPI, 연준이 바라보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지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9월 초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또 2,000명이 오늘 나왔으니까 내일까지 깔끔하게 투자 전략 우리 시청자분들 알려드리면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1시간 알차게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정확한 전략과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9월 시장 어떻게 함께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 통해서 천명 마스터님의 대응 전략 함께 꼭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통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함께 점검해 볼 예정이고요. 오늘 방송 역시 단타 전략 함께 가져갈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유튜브 채팅 또는 앞에 있는 오픈톡방 참여하셔서 함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이는 것처럼 주요 상품들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상품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먼저 보도록 하시죠. 네, 나스닥 현재 1.43%라는 큰 폭의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15,180선 지나가고 있는 나스닥인데요. 일단은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도 나왔고요. 하지만 오늘 개장 이후의 시장에는 큰 변화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프리장에서부터 하락폭을 키워주고 있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장과 함께 장대 음봉이 출현을 했고요. 이후에는 다시금 좀 상승폭을 들어 올려주려고 하는 모습 보였지만 22시 42분경을 기점으로 다시금 좀 더 하락폭이 키워져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나스닥인데요. 계속해서 국제유가 상승 지속, 그리고 인플레 우려, 그리고 이후에 특별 규제에 관련된 이슈까지 해서 오늘 나스닥은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잠시 뒤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현재 0.4% 하락하면서 87.1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개장 이후 22시 42분경에는 최고점인 87.68까지도 기록을 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42분경 나스닥과 함께 소폭 조정받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금 이 보합권을 넘어서 0.39% 하락폭으로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공급 감소 이슈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고금리로 인한 우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상승과 하방 압력 모두 받고 있는 지금 87달러 선 내의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방향성으로 움직일지 지금 포인트에서의 앞으로의 전략 잠시 뒤에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 딱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골드고요. 상승과 하락 반복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달러 인덱스와 국채 금리가 너무나도 상승했습니다. 더욱더 상승하기에는 어려운 골드의 모습과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은 하락폭을 키워주게 될지 아니면 골드 인덱스와 이 국채 금리까지 좀 조정을 받게 될지 관련 주요 이슈들과 글로벌 내용까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의 골드 방향성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NG는 ECB가 이달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0.33% 하락하면서 1.06960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입니다. 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되돌림이 유입되기도 한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잠시 뒤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이후 주요 상품들 모두 파란불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바로 지금 이 포인트에는 어떤 상품 단타 전략이 유효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마소님, 오늘은 어떤 상품 또 어떤 대응 전략으로 함께 단타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시청자분한테 오늘 단타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요. S&P 5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P 500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자, S&P 우리나라의 코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은 우리 코스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항상 기준을 삼고 어떤 지수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바로 S&P 500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 나중에 처음에 투자 전략을 짜 나가실 때 S&P도 같이 참고를 해 나가신다면 상당히 나스닥 하는데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S&P를 투자 전략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화면 바로 보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할 때 4,450까지 왔었어요. 여기가 오늘 강력한 저항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많이 내려왔네요. 그래서 1차 목표가가 제가 4,440이었어요. 이 정도면은 한 나스닥 100틱 정도 수익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4,440에서 4,445 사이에서 일단 매도로 잡으시길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거는 틱 가치가 상당히 나스닥보다 큽니다. 0.5배가 됩니다. 나스닥은 5불이죠. 근데 S&P는 12.5불이에요. 자, 근데 딱 보시면 어땠어요? 상품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안정적이죠? 나스닥에 비해서.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안정적이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보시는 시청자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500
개 이제 기업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네. 그다가 뭐 가치주, 기술주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 나스닥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되게 빠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늦게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차는 4,435.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 자, 4,435도 거의 작은 수익이 합니다. 거의 50틱. 나스닥은 50틱 정도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2차는 4,430. 4,430까지 내려간다면 나스닥 따지면 한 100틱 정도 수익을 내는 겁니다.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 왜? 나스닥은 방향이 똑같고 기술주 가치주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나스닥에 대해서 되게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니까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때는 이거 한번 해보실 거를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잠시 내리고요. 시향하고 또 주봉, 일봉 보면서 자세하게 또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스닥하고 동일하니까요. 화면 잠시 내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정확하게 시장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단타 전략 같은 경우에는 S&P 500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해외 선물 처음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나스닥, 오일, 항생, 골드는 좀 건들 수 있지만 S&P 500 진입하기 어려운 상품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바로 천명 마스터님께서는 전매 특허 S&P 500 전략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4,440에서 4,445로 진입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435에서 4,430이라고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매매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떤 시황적인 이슈와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런 전략 주셨는지 S&P 500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시청자분들 또 S&P 500 관심 많은 분들 많지만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대응 못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S&P 500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차트를 먼저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 시청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투자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3단계 프로세스가 있다. 첫 번째는 일단 시향을 먼저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시향을 모르면 백해무익합니다.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해도 시향을 모르면 백전백패다. 그래서 시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시향이 됐으면 제가 마음을 준비를 자세를 딱 갖잖아요. 자, 그럼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게 신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마지막 대기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 제가 우리 시청 맨날 소개시켜드리는 거 있죠. 6.25 전쟁선 매매 기법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진입의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향이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이슈만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네. 자, 베이지북이 이제 새벽 3시에 공개가 됐죠. 그렇죠. 자, 베이지북이 뭐냐면, 자, 이것도 이제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36910이 있어요. 이걸 빅 FMC라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베이지북이 항상 발표가 되기 있어요. 그래서 보통 10일에서 FMC 열리기 전 한 2주 정도, 약 2주 정도 안에 미리 이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지역에 대해서 경제활동 정보에 대해서 서머리 해준, 그게 바로 베이지북이다. 그렇게 시청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보니까, 자, FMC 연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딱 세 가지로 압축을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연말이 되면 노동시장이 식어갈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건 뭐냐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오늘도 보세요, 지금. 자, 오늘 주간 시도 청구 건수가 그걸 얘기를 해줘요. 거기 한 달 가까이 예상치보다 계속 하회하고 나와 있대. 이게 뭐냐 이거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 일단 일자리가 이제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ADP 저번에 비농업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었잖아요. 왜 줄어드냐 이거죠. 이제 한계치가 온 거예요. 그 외국에 나가 있던 외국 노동날들 컴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기업들에서 이제 더 이상 재택하지 마, 빨리 들어와서 일해. 상업용 부동산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직장을 안 나가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왜? 그 이슈 때문에.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이 별로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저축률이 지금 최저치로 내려갔고, 이거로 돈이 없으니까 사람은 써야 되잖아요. 자, 미국의 GDP의 3분의 2가 소비죠.
자, 어제 ISM 공급관리협회에서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됐어요. 예상보다 상당히 상회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 여전히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엔? 연준은 또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런 것들.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의 씀씀이가 이제 해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어쨌든 씀씀이가 대출을 받아서 씀씀을 해. 근데 이제 이자 자꾸 올라가는 그런 부담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게 시장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분위기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지금 S&P가 지금 현재 0.74%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당폭 큰 겁니다. 뭐 이 정도라면 지금 나스닥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 4,445에서 잡았다는 우리가 깔끔하게 100집 정도 수익을 내는데 아마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저점 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봉을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부주봉을 보면 자, 주봉 딱 보세요. 지금 저번 주하고 저번 주에는 장대 양봉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저번 주 거의 8월 말이 꼈기 때문에 그죠? 8월 말에 상당히 좀 만회를 많이 했죠. 이제 보시다시피 3주 연속 하락을 하다가 거의 지금 뭐 엄청나게 장대 양봉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2.43% 상승을 한 상황. 자, 아직 일주일이 안 지났죠. 안 지났는데 현재 종가 기준으로 1.82%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내일 하루가 남았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주봉으로 따졌을 때 22평선까지 만약에 터치를 해준다면, 그죠? 결국엔 저번 주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하락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주봉상에 상당히 농후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봉 볼게요, 일봉. 자, 일봉도 어떻게 보면 이제 8월 따라 한번 보시자는 얘기예요.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파동을 모르면 매매를 할 수 없다. 왜? 원의 양은 없어요. 언제든지 이런 굴곡이 생겨요. 이런 파동을 우리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안정성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시면 자, 8월 초반에도 계속 지금 원회로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하다가 8월 중순 쪽 20일 정도 돼서 일단 1파가 끝나고 상승 2파가 출현이 됐죠. 그래서 현재 다시 마지막 3파가 하락 3파가 이제 끝나는 지점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봉에 보실 때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키포인트가 있느냐. 자, 여기 60일 이평선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평선이에요. 여기가 다시 한번 꺾여준다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62평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4,450에서 4,500 정도. 그 라인을 오늘 완전히 붕괴를 해준다면 그죠?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연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MACD 상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8월까지만 해도 MACD 추세가 상방으로 가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MACD 추세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돼 있는 상황. 거기다가 어떻게 모멘텀, 신호 강도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RSI도 지금 똑같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형태가 똑같죠. 지금 이 주기도 똑같고. 그러면 결국엔 오늘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반발성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지금 3거래일 연속 오늘 하락을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반발성은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오늘 22평선은 붕괴할 여지가 일봉상 봤을 때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S&P 여기까지 하고요. 나스닥도 동일합니다. 그런 동일한 방향으로 잡아서 여러분 투자를 해 나가시면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P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이 단타 전략에 이어서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S&P 500으로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우리 천명 마스터님 S&P 500 단타 또 스윙을 통해서 정말 큰 수익 주고 계시는데요. 이 많은 분들 사실 오늘도 국내 증시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고 9월 이후에는 이 큰 상승률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속에서 이 상방과 하방, 양방향 매매가 모두 가능한 해외 선물 매매 함께 시작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바로 오늘 이 방송 또
특히나 27년 노하우를 갖고 있는 천명 마스터님의 그 기법과 노하우 함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시작부터 기초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강의들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바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방송 진행되는 중에 바로 함께 노런톡방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그 외의 상품도 함께 중장기적인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 차트 함께 보시죠.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 켜나가고 있습니다. 0.05%가량 하락하는 모습, 1943.3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달러와 국제금리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하루 조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 속에서 골드의 모습 역시 이 하락폭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횡보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골라주시죠. 자, 아무래도 오늘 달러가 여전히 강세. 그래서 아까 105 초반대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작년 한 8, 9월 달, 10월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를 또 재현을 하는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역사는 반드시 회귀를 하죠. 되돌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 매도가 유효해 보이고요. 자, 분봉을 잠깐 볼게요. 자, 분봉은 오늘 지금 딱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방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더니 9시 반에 신규 수당, 주간 실업수당 처음 견수가 발표가 돼서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분명히 이제 50대 가까이 밀렸다가 이제 다시 좀 올라가는 아주 이상한 지금 형태의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20평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매를 하신다면 1944에서 45 라인 정도까지 저항받는 걸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서 오늘 짧게 그죠? 한 20, 30 정도 수익을 내실 거를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왜? 자, 일봉을 보고 제가 주봉을 먼저 볼게요. 주봉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원래 이제 제가 좀 이따 강연회 때 이제 그 달러 인덱스하고 빅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미리 이제 언지를 좀 드릴게요. 자, 원래 이게 달러 인덱스하고 그다음에 골드하고 지수는 반비례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오르게 되면 골드는 하락을 하고 지수도 하락을 하는 게 기본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달러는 이제 골드는 거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표가 아무래도 지수가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투기 세력도 많이 들어오니까 좀 변수를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8월 달을 보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지수가 좀 말을 듣는구나는 걸 좀 느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기준을 삼는 게 달러 인덱스다. 왜 그러냐면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바로 오실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그 S&P 주봉을 설명을 드렸죠. 자, 3거래일 연속 하락 똑같죠. 그림이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서 2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지금 또 음봉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3대 지수, 나스닥, S&P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달러의 어떤 강세를 이길 수 있는 한계점이 지금 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또 팁을 또 드리자면, 자,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서 3대 지수도 같이 매매를 하시다면 상당히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상을 해보셔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일봉을 좀 볼게요. 자, 일봉도 어떻습니까? 똑같죠. 아까 나스닥하고 일단은 하락 1파, 2파, 3파 진행 중이에요. 똑같죠. 그죠? 자, 22평선에 딱 걸려있어요. 60여 22평선에 딱 걸려있어요. 여기도 62평선을 벗어나면 장기적 하락장이 연출이 되겠죠. 자, 밑에가 또 이제 여기가 122평선이지, 242평선이 여기 있어요. 자, 242평선이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대세 하락장이라고 좀 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21이평선을 어떻게든 벗어나지 않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시장이 좀, 어제는 조금 많이 내려왔지만, 다음 주 13일 날 CPI 발표 때까지 이런 시장이 오늘 되게 변동성이 심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농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가져가시되 좀 짧게 수익을 가실 것을 제가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3일 날이면 이제 운명의 날이 결정이 되겠죠. 뭐 예상은 뭐 CPI가
아무래도 유가 때문에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뚜껑을 일단 열어봐야 되겠죠. 이 뚜껑을 미리 이제 판단하시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잘못했다가는 건널 수 없는 네. 상황에 놓이니까 반드시 데이터 확인하시고 자 13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또 좋은 날이 오고 다음 주 몰이 또 바뀌잖아요. 네. 12월 몰로 바뀌니까 다음 주는 조금 기다리면서 또 추석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추석에 안전하게 두둑하게 돈 챙기셔가지고 뭐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또 자녀분들 용돈도 드려야 되니까 안전한 매매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 전략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1944에서 45달러 저항 확인 후 매도하라고 해주셨고요. 20에서 30직 수익까지 내볼 수 있다라고 체크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골드도 먼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지금 시장 속에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 혼자만의 판단대로, 나 혼자만의 분석으로 시장 대응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이슈와 지표 발표 일정,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매일매일 시청자분들 과 함께 이야기해 나가고 있고요.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1000명 마스터님과 함께 정확하게 시작을 보는 눈 기르면서 대응하고 수익까지 극대화시키기 원하신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앞에 있는 노란 톡방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함께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5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5일 같은 경우에 지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죠. 오늘도 87.51까지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될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오늘은 뭐 약 보합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네. 일단 오늘 뭐 그냥 지금 추세 제 기법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일단 상승으로 보고요. 약 상승이 되겠죠. 한 87.2달러 이 정도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가 아까 계속 여기가 지지를 지금 계속 받고 있잖아요. 라인에서. 그래서 87.2달러 정도에서 지지 확인하시고 이것도 짧게 수익을 좀 가져가시길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진입 중에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이건 말씀드리고 자 이거 시향적으로 아까 지금 봐야 되는 게 되게 지금 복잡해요. 지금 이게 지금 뭐 아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합세해서 결국 연말까지 유가를 강세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얘기했어요. 힘을 못 썼죠. 4월달, 5월달만 해도 오펙 플러스가 한 번 더 감산하겠다는데도 전혀 힘을 못 쓰면서 상당폭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니네들 무슨 힘을 쓰겠어.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직도 ING 상태. 그다음에 레옴시티, 사우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죠. 빨리 돈 마련해서 건물, 도시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런 상황이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작년 우리 7월 달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얘기예요. 자, 작년 바이든 갔죠. 미국과 사우디 갔죠. 빈살만 만났어요. 빈정상했죠. 자,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엊그제만 해도 형제 관계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었고, 자,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 근래 브릭스가 회의가 열렸죠. 사우디, 뭐 이란 등등. 국가들이 참가하면서 거기서 뭔가 결집이 좀 생긴 게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봐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12월까지 연장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유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안 남았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85달러로 올라가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자 주봉 잠깐 볼게요. 자, 주봉을 보면 87달러가 지금 작년 거의 7, 8월 정도 수준까지 와 있어요. 이때도 상당히 안 좋았죠. 그죠? 이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게 지금 CPI에도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계속 유가가 스몰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다고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거기다 어떻습니까? 자, 중국 경제가 어떻게든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지금 전혀 상태가 안 좋아요. 거기다 지금 뭐 하웨이폰 엊그저께 5G 개발을 했죠. 뭐 7나노 기술인가 해가지고. 자, 개발을 했는데 이제 미국이 또 하들짝 놀랐죠. 야,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수출에 대한 금지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당황스럽죠. 보니까 뭐 자세히 제가 뉴스를 못 봤는데
뭐 애플폰 막 2018년, 19년인가 그 정도의 어떤 기술이 많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거기다 또 뭡니까? 뭐 중국 공무원들 애플폰 못 쓰게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완전히 이게 기분이 완전히 언짢아졌죠. 자, 혼돈 속에 우리가 저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판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 지금 좋지는 않잖아요. 미중 반도체 패권 때문에. 근데 결정적으로 화웨이가 한 방 날리면서 어때요? 이 냉각 속도가 상당히 급진전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 경제가 더 압박을 받으면서 석유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과연 시진핑이 이렇게 냅두겠습니까? 어떤 부양책을 쓰려고 나름대로 지금 교육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지만은 뭐 별로 영향가는 없죠. 근데 만약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럼 어쨌든 일단 12월까지 아까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감산하는 건 기정사실이라.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언제든지 세계가 각박스럽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자, 중국이 부양책을 생각지도 않은 부양책을 갑자기 띄워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모자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거기다 마지막으로 핫 이슈가 또 있죠. 바이든이 트럼프는 참 일단은 옛날 WTI 많이 캤죠. 많이 캤잖아요. 그죠? 알래스카에 뭐 가스라든지 유전 개발하지 마라 딱 했어요. 왜? 바이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30년까지 무조건 미국에 있는 50% 차를 전기차로 다 만들어라. 행정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키면 자기가 내년 대선에 타격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환경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래스카 취소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찬물 끼얹는 상태.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SPR, 비축유가 부족하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어때요? 미국이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주봉도 보자네요. 주봉도 지금 보시면, 자, 60일 이평선이 일단은 어때요? 지금 62평선이. 62평선이 단기 변동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8월 말부터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완전히 지금 MACD 자체가 거의 70도 정도 깎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 꺾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장기적인 추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벌써 오늘 87.39달러까지 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부양책, 핫 이슈가 없다면은 제가 보기에 다음 주에 90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90달러까지 올라가면 정말 과거로 작년으로 회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또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관성이 또 CPI하고 지수하고도 상당히 있겠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봉으로 마지막 한 번 더 보고 이걸 마칠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과 너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시청자 여러분. 자, 일단은 보세요. 이것도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8월 말부터 일단 1파 상승 파동이 나와줬어요. 나와줬고, 자, 여기 오늘 현재는 도지형 캔들이 나왔어요. 자, 상승 중에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아직 상방으로 갈지 아니면서 끝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키는 어디 있다? 내일 일봉을 보면서 도지형 캔들에서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내일 답이 나오겠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대신 MACD는 아직까지도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요. 자, 지수를 하시면서 유가도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기를 제가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5일 전략까지 저희는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장 대응하기 어렵지만 우리 지금 시장에서도 정확하게 추세와 방향성 또 수익까지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내용들 방송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 가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마스터님, 우리 언제 공개 방송 진행되고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오전 10시 10분, 저녁 10시 10분 하는데요. 이제 딱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를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호와 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안정때 우리가 사용해서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결국에 이제 다음 주도 CPI가 있죠. 하이라이트 CPI에 대해 심층 분석하면서 향후 9월 다음 주까지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8월에
우리 시청자들이 상당히 많은 안정적인 어떤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증거물을 또 제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저를 이제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그런 것도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금요일입니다. 오전과 오후 각각 10시 10분에 함께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질의응답까지 받고 있고요. 시장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모든 기법까지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마스터님만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천명 마스터님의 실전 노하우와 기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진행해 주시죠. 네, 바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른 거를 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빅스, 시카고 공포지수라고 해야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수 상품들을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골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그러면 지수 상품을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리얼하게 돌아가는 어떤 지수,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수치. 자, 우리가 이제 숫자 게임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주 단순한 논리의 숫자 게임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단순한 논리의 숫자 게임을 하는데 뭔가 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비대칭이 됐든 대칭이 됐든. 그러니까 커플링이 됐든 디커플링이 됐든 어떤 그런 맞는 데이터가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함에 있어 상당히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달러 인덱스 몇 번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인덱스 도대체 뭐야? 그래서 도대체 뭐를 보면서 하라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달러 인덱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통화가 6개 통화가 있죠. 미국까지 1개인데 자, 그럼 다른 나라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달러와 비교를 해서 달러 가치가 높느냐, 낮느냐, 그게 바로 달러 인덱스예요. 그러면 나라 두 가지만 보세요. 일본은 보지 마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맨 위에 EUR USD가 있죠. 이게 유로죠, 유로. 그죠? 자, 그 다음에 파운드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0.29, 마이너스 0.38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거는 EUR/USD, GBP/USD를 자르면 되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게 EUR이에요. 유로죠. 그럼 유로가 지금 하락 중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US가 DS니까 USD는 상승 중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밑에도 똑같죠. 파운드 하락 중. 그리고 달러가 상승 중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만 보셔도 오늘 유로하고 파운드가 상태가 안 좋구나. 그러면 자, 달러하고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달러가 올라가야지 논리가 성립이 안 되겠죠. 안 올라가면은 제 논리가 오늘 성립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달러 한번 잠깐 내려볼게요. 네. 보세요. 자,
딱 답이 나오죠. 그죠? 수치. 자, 우리가 숫자로 보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죠? 둥그런 잡는 게 아니니까. 자, DXY 나왔죠.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죠? 현재 0. 어떻게 돼요? 0.21% 상승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까 좀 비슷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반비례 관계라고 했어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골드는 하락을 한다. 지수도 하락을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은 좀 이따 제가 차트를 보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일단 보여드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수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지표나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좀 하셔야 되고, 근데 골드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 거의 90% 이상도 신뢰도가 있으니까 골드를 가지고 달러 인덱스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게 제 시간에서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제가 방송 끝나기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오늘은 기법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 의미가 없고요. 기법까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들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8월 달에 우리 시청자는 항상 투자 전략을 매일 에브리데이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안정적인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신 우리 시청자님이 꽤 있으세요. 그게 증거물을 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고 또 교육까지 시켜드릴 테니까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바로 이어갈게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빅스라는 게 있어요. 빅스. 도대체 또 빅스는 또 뭐야? 이제 헷갈리시죠, 그죠? 자, 그럼 또 제가 또 설명을 깔끔하게 해드립니다. 자, 빅스가 뭐냐? 자, 빅스라는 게 뭐냐면 시계에서 공포지수라는 거예요. 시카고 공포지수. 시장이 얼만큼 공포스럽느냐? 그래서 그걸 바로 빅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네. 잠깐만요. 네. 네. 자, 이게 얼만큼 시장의 공포스러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수죠. 네, 요게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지금 15.65라고 나와 있는. 15.65라고. 네, 이게 어떤 의미의 숫자인가요? 자, 이게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공포스럽다는 얘기예요. 1.20% 올라가거든요. 네. 이걸 이제 좀 이따 이제 나스닥 또 보여드리고 재밌는 걸 볼 거예요. 네. 왜 빅스하고 3대 지수하고 또 반비례 관계예요. 그럼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하락한다. 그렇죠. 네. 아주 리얼한 데이터입니다. 나중에 혹시 지금 앵커 잠깐 보세요. 근데 지금 볼 수가 없어서. 네. 자, 그러면 이게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론하고 현실은 다르지만 자, 이게 데이터가 있어요. 자, 13에서 15 정도가 변동곡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3, 한 이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러면서 지수는 올라가는 거고 상승을. 그죠? 근데 15를 넘어갔다. 또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지수는 약세로 간다.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과거 데이터 보세요. 뭐 여기 뭐 30도 넘어간 거 있었어. 작년에. 그죠? 뭐 올해도. 그죠? 작년 11월. 이때도 거의 25까지 올라갔죠. 올해는 별로 그렇게 올라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22 맥스였는데 현재는 여기서 거의 밑에서 놀고 있었죠. 그다음에 시장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게 자, 9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20을 넘어간다. 그럼 다시 증시는 약세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수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 지수 요거 상당히 3대 지수 그죠? 나스닥, S&P 다우 같이 보면서 확인을 좀 하시고 네. 이게 또 우리나라 코스피하고도 약간의 연관은 또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노란톡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지수만 비교를 해서 하시고 달러 인덱스는 골드가 메인 그다음에 지수도 서포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이게 맞는지를 또 확인할게요. 그죠? 이게 틀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네. 화면 잠시 내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빅스 지수 먼저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 공포 지수라고 불리면서 시장의 방향성 대응하기 위해서 또 함께 체크해 볼 수 있는 지수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경에 최고점 거의 32.2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5.56까지 하락했으나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3대 지수도 함께 하락할 수 있다는 모습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빅스 지수의 전망도 함께 체크해 보고요. 3대 지수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지난 6월, 7월에 비해서는 빅스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6월, 7월경에는 13, 12.5 정도를 좀 기록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무려 15.54까지 좀 급격하게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3대 지수 현 시점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신기하죠? 거의 똑같죠? 지금 네. 마이너스 1.12, 그죠?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일봉상 보셨을 때 62평선이 아주 중요한 변동 라인입니다. 여기를 지금 일단은 뚫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21평선이 그 다음에 중요한 라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돌파를 해주고 오늘 돌파를 못하고 지지를 해준다면 내일까지도 봐야 되겠죠. 내일 만약에 이거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일단은 하락장이 조금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똑같죠, 그죠? 네. 저도 이렇게 매일 보는데 이렇게 숫자가 너무 똑같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자, 그다음 이것만 보는 게 아니죠. 자, 골드도 보셔야 되겠죠, 골드. 자, 골드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왜? 아까 나머지 유로와 파운드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골드도 한번 볼게요. 자, 골드도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쨌든 하락이다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하고 유로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 모든 내용들 방송에서 끝이 아니라 노란톡방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속에서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해외 선물, 또 특히나 27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천명 마스터님에게 이 기본적인 분석부터 기술적인 분석까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방송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단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 500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4,440에서 4,445포인트 매도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로 4,435포인트, 2차로는 4,430포인트에서 익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실시간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시간에서 바로 점검 들어갈게요. 1차는 일단은 패스했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 거의 저점 거의 다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또 시장을 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일단은 우리가 거의 20틱가 나스가다로 따지면 50틱 정도 수익을 내신 거죠. 그러면 한 30만 원 이상.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내신 거죠. 30만 원씩 21만 원 합치면 거의 600만 원이죠. 오늘 매일 수익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이거 보다가 여러분 나스닥 화면 보세요. 차트.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향이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굳이 어려운 걸 하십니까? 자, 초보자분들 나스닥 할 필요 없습니다. S&P 가지고 안정적으로 그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매매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익 내신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S&P 500 전략 통해서 수익 거뜬하게 냈습니다. 여기서 익절 처리 완료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전략 세워가면서 수익까지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바로 내일 있는 아침 10시 10분과 저녁 10시 10분에 함께 실시간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함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핵심 포인트 정리해 주셨습니다. S&P 500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4,440에서 4,445포인트 매도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드 역시 오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1,944에서 1,945달러에서 저항 확인 후 단기 매도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에서 37 익절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일 같은 경우에는 87.2달러 지지 확인 후 단기 매수하자라고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폐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